혹시 여러분도 말 한마디 때문에 후회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예전엔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들이 제 인생을 얼마나 망쳤는지 나중에야 깨달았죠. 오늘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평생 지켰던 제3가지 침묵의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더 실용적인 성공 철학 팁을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절대 말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당신의 미래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친구들에게 신나게 말했는데 왜인지 의욕이 사라진 적 말이에요. 아니면 올해 목표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발표했는데 며칠 후부터 그 열정이 식어버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하면 말할수록 실행할 의지가 약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계획을 비밀로 유지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목표 달성 확률이 무려 3배나 높아진답니다. 이건 단순히 제 경험이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예요. 왜 그럴까요? 우선 외부의 간섭 없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불필요한 조언에 휘둘리지 않죠. 또한 실패했을 때도 체면을 잃지 않기 때문에 재도전이 훨씬 쉬워져요. 정주영 회장의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1946년 현대건설을 시작할 때도 그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큰 그림을 말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냥 작은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한 계획이 그려져 있었어요. 만약 그때 나는 재벌을 만들겠다고 큰 소리 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봐라, 너무 무모하다며 반대했을 거예요. 심지어 경쟁자들도 미리 견제했을지도 몰라요. 그는 조선업에 진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그의 진짜 의도를 몰랐죠. 모든 사람이 건설업자가 왜 배를 만들려고 하나라고 의아해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결과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대 조선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계획이 생겨도 최소 6개월은 혼자만 알고 있으세요. 이 기간 동안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세우고 첫 번째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꼭 누군가와 상의가 필요하다면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과만 하세요. 가족이나 친한 친구보다는 오히려 멘토나 전문가가 더 객관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계획보다는 이미 이룬 결과만 공유하는 것입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마쳤어.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어가 아니라 첫 투자금을 회수했어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주변의 축하도 받으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동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은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월급이 올랐다거나 투자로 수익을 봤다고 신나게 자랑했다가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어색해진 경험 있으시죠? 반대로 돈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가 무시당하거나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적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고, 어려울 때는 누군가 도와주길 바라며 털어놓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됐어요. 돈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인간관계의 본질이 바뀌어버려요. 갑자기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진짜 친구인지 돈 때문에 접근하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워져요. 그런데 재정 상황을 비밀로 유지하면 놀라운 이익이 따라와요. 가장 큰 장점은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자연스럽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걸러지고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곁에 남게 되죠. 또한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돈이 많다는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나를 평범하게 대하거든요. 정주영 회장의 사례를 보면 이 원칙의 힘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절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현대그룹이 국내 굴지의 기업이 된 후에도 항상 우리는 아직 멀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죠. 심지어 개인적인 재산에 대해서는 더욱 함구했어요. 언론에서 아무리 물어봐도 구체적인 숫자는 절대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직원들이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됐어요. 만약 그가 자신의 부를 과시했다면 직원들은 저 사람은 우리 덕분에 부자가 됐으면서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겸손한 모습을 보이니까 저분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제 주변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아요. 정말 부유한데 절대 티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반면 조금만 잘 되면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수입이 늘어도 생활 수준을 급격히 올리지 마세요. 갑자기 비싼 차를 샀거나 명품을 걸치면 사람들이 눈치채거든요. 둘째, 투자 수익이나 부동산 가격은 절대 남에게 말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는 정말 가까운 가족에게만 하는 거예요. 셋째, 경제적 어려움도 함부로 털어놓지 마세요. 진짜 도움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해결책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상의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말은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나를 약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은 타인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실수 해보셨죠? 친구가 진지하게 털어놓은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가 그 친구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경험 말이에요. 아니면 직장에서 들은 재밌는 소문을 집에서 가족들에게 얘기했는데 그게 돌고 돌아서 당사자 귀에 들어간 적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그런 바보 같은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는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것만큼 인생을 망치는 습관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번 입이 가볍다는 소문이 나면 정말 회복하기 어려워요.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게 되고 중요한 정보는 절대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죠. 결국 소외되고 고립되는 거예요. 반대로 비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가장 큰 이익은 더 많은 정보가 모여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더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들을 털어놔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핵심 인맥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죠. 또한 신뢰받는 사람이 되면 중요한 기회도 먼저 얻게 돼요. 새로운 프로젝트나 좋은 일자리 정보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정주영 회장 주변을 보면 이 원칙의 위력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의 곁에는 항상 충성스럽고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가 절대 남의 약점이나 비밀을 입 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직원들의 실수나 개인적인 문제를 알게 되어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죠. 심지어 경쟁 회사의 기밀을 우연히 알게 되어도 그것을 악용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신뢰하게 됐어요. 정부 관계자들도 다른 기업 경영진들도 심지어 외국 파트너들도 정주영 회장과는 안심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이런 신뢰관계가 바로 현대그룹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였어요. 실제로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지 왕족이나 정부 관계자들의 민감한 정보를 알게 되어도 절대 외부에 누설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현대건설을 더욱 신뢰하게 됐고 결국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다른 사람 얘기가 나와도 잘 모르겠다고 하세요. 설사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둘째, 누군가 비밀을 털어놓을 때는 나만 알고 있을게 라고 분명히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평생 지키는 거예요. 셋째, 아무리 재미있는 소문이라도 절대 퍼뜨리지 마세요. 입에서 나오려는 순간 이게 정말 필요한 말인가 라고 자문해보세요. 대부분 필요 없는 말들이에요. 이 습관만 들여도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네 번째로 절대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은 당신의 약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솔직하게 단점을 털어놓으면 사람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말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발목을 잡은 경험 있으시죠? 아니면 힘든 상황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더니 주변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이용하려고 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정말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런 게 부족해 라고 스스럼 없이 말하고 다녔거든요. 그게 겸손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냉정해요. 누군가 약점을 드러내면 그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이용하려고 하죠. 특히 직장에서는 더욱 그래요. 한번 저는 발표를 못해요 라고 말하면 평생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요. 아니면 저는 숫자에 약해요 라고 하면 영원히 단순 업무만 맡기죠. 그런데 약점을 숨기고 강한 모습만 보이면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게 돼요. 상대방이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의 진짜 실력이나 한계를 모르니까 조심스러워 하거든요. 또한 항상 신비감을 유지할 수 있어서 더 존중받아요. 사람들은 모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경외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실제보다 더 강한 사람으로 인식되면 더 많은 기회가 따라와요. 정주영 회장의 삶을 보면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6.25 전쟁 때 사업이 망하기도 했고 조선업 진출 때는 기술도 자금도 부족했죠. 하지만 밖으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드시 해낼 수 있다. 현대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강한 메시지만 전달했어요. 특히 IMF 외환위기 때를 보면 더욱 명확해져요. 그때 현대그룹도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어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현대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당당한 모습만 보여줬죠. 만약 그때 우리도 어렵다, 힘든 상황이다 라고 약한 모습을 보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투자자들이 더욱 불안해했을 거고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졌을 거예요. 결국 정말로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끝까지 강한 모습을 보인 덕분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직원들도 회장님이 저렇게 자신 있어 하시니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일했죠. 그 결과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괜찮다는 말을 먼저 하세요. 설사 속으로는 불안하더라도 겉으로는 침착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둘째, 고민이 있을 때도 해결책과 함께 이야기하세요.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이런 방법을 시도해보려고 해처럼 말이에요. 셋째, 약점보다는 극복 과정과 성장을 강조하세요. 저는 발표를 못해요. 대신 발표 실력을 계속 기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약점을 숨기면서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성공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좋은 일이 생겨서 신나는 마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차갑던 적 말이에요. 아니면 승진이나 성과를 어필했다가 오히려 동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은 적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좋은 소식을 나누면 함께 기뻐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기 어려워해요. 특히 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앞서 나가면 복잡한 감정을 느끼죠. 부러움, 질투, 열등감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자랑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져요. 하지만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가장 큰 이익은 더 큰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을 사람들은 진정으로 존경해요. 또한 성공을 조용히 누리면 그 성공이 더 오래 지속돼요. 자만하지 않으니까 계속 노력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시기심 없이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만 곁에 남게 돼요. 정주영 회장의 사례를 보면 이 원칙의 위력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현대그룹이 국내 굴지의 기업이 된 후에도 그는 항상 아직 멀었다고 했어요. 세계 최대 조선소를 만들어도 이제 시작일 뿐이다. 중동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죠. 1976년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대 조선소가 됐을 때 일화가 유명해요. 언론에서 축하합니다라고 하자 정주영 회장은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라고 답했어요. 이런 태도 때문에 직원들이 더욱 존경하게 됐고 정부에서도 현대그룹을 신뢰하게 됐죠. 반대로
성공을 자랑하고 다니는 기업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오래가지 못했어요. 자만심에 빠져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거나 주변의 견제와 질투 때문에 발목을 잡혔거든요. 특히 한국 사회는 성공한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성향이 강해서 더욱 그래요. 정주영 회장이 성공할 때마다 더 큰 목표를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됐다가 아니라 이제 진짜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직원들이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며 더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성과가 나와도 운이 좋았다고 겸손하게 표현하세요. 내 실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 자랑보다는 감사 인사를 먼저 하세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변 분들 덕분에 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는 거죠. 셋째, 성공담보다는 과정에서 배운 점을 공유하세요. 사람들은 자랑은 듣기 싫어하지만 교훈이나 깨달음은 관심 있게 들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도 하면서 동시에 존경도 받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로 절대 표출하면 안 되는 것은 원한과 분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실수 해보셨죠?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말했다가 관계가 완전히 망가진 경험 말이에요.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불만이나 원망을 털어놓았다가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당사자 귀에 들어간 적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참을성이 부족했어요. 억울한 일이 생기면 바로 화를 내고 누군가 저를 부당하게 대했다라고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다 털어놓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행동이 제 발목을 얼마나 잡았는지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화를 내는 순간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변해요. 그러면 문제 해결은커녕 더 큰 갈등만 생기죠. 또한 원한을 품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를 조심스러워해요. 저 사람은 감정적이다, 복수심이 강하다는 인식이 생기거든요. 반대로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가장 큰 이익은 리더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믿고 따르거든요. 또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니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원한을 품지 않으면 더 많은 기회가 생겨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거든요. 정주영 회장의 인생을 보면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는 수많은 정치적 탄압과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어요. 특히 1980년대에는 정권의 견제로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죠. 현대그룹이 너무 커진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와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공개적으로 원망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어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해한다, 국가를 위한 일이라면 협조하겠다 는 차분한 반응만 보였죠. 심지어 자신을 견제했던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원한을 표출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묵묵히 실력으로 증명하는 길을 택했어요.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더 큰 성과를 거두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간 거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는 현대자동차가 공식 차량으로 선정되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어요. 만약 그가 감정에 휘둘려서 정면 대결을 했다면 이런 결과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나중에 그를 견제했던 사람들조차 그를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한을 품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간 모습이 오히려 감동을 준 거죠. 그래서 정권이 바뀐 후에는 오히려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화가 나도 24시간 후에 말하세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냉정해진 다음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둘째, 감정적 표현보다는 사실 중심으로 이야기하세요. 너 때문에 화가 난다, 대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처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셋째, 원한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집중하세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방향을 찾는 거죠. 일곱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함부로 충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좋은 의도로 친구나 동료에게 조언했는데 오히려 기분 나빠하는 모습을 본 경험 있으시죠? 아니면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냐는 차가운 반응을 받아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정말 충고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조언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런 충고들이 대부분 역효과만 낸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해요. 마치 자신의 능력을 무시당한다고 느끼거든요. 특히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함부로 조언하면 더욱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얕보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필요할 때만 조언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아요. 가장 큰 이익은 더 존중받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함부로 말하지 않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만 입을 여는 사람의 말은 무게가 달라요. 또한 상대방이 먼저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면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돼요. 간절히 원하는 조언일수록 더 깊이 받아들이거든요. 정주영 회장의 리더십을 보면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는 직원들에게 답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찾도록 유도했어요. 어떤 직원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면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죠. 대신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1970년대 울산 조선소 건설대의 일화가 유명해요. 기술진들이 이 설계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보고했을 때도 정주영 회장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지 생각해보라. 고만했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지 않았죠. 그러자 직원들이 스스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만약 그가 처음부터 모든 걸 지시했다면 직원들의 성장도 없었을 거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꼭 필요한 순간에만 핵심적인 조언을 해서 더 큰 임팩트를 줬어요. 평소에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만 이렇게 해보자고 방향을 제시했죠. 그래서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직원들에게는 금과 옥조처럼 여겨졌어요.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업을 물려줄 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고 세세하게 간섭하지 않았어요. 대신 큰 방향만 제시하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맡겼죠. 그 결과 각자의 개성과 능력에 맞는 경영 스타일을 개발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먼저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원할 때만 조언하는 거예요. 둘째, 충고보다는 질문으로 상대방이 답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봐. 대신 이런 방법은 어떨 것 같아? 처럼 말이에요. 셋째, 경험담을 들려주되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참고해봐. 라는 식으로 선택권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진정한 조언자가 될 수 있어요. 8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2가지 원칙을 모두 종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말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요. 한번 쏘면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 같은 성공한 사람들은 입을 열기 전에 항상 신중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미래 계획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밀로 유지하세요. 두 번째, 돈 이야기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만 하세요. 세 번째, 타인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세요. 네 번째, 당신의 약점은 절대 드러내지 마세요. 다섯 번째, 성공해도 자랑하지 말고 겸손함을 유지하세요. 여섯 번째, 원한과 분노는 속으로만 사귀고 냉정함을 잃지 마세요. 일곱 번째,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은 충고는 하지 마세요. 이 8가지 원칙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현대 사회는 정보가 너무 빨리 퍼져요. SNS 시대에는 더욱 그래요. 한번 잘못 말한 것이 평생 따라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칙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정주영 회장이 이런 원칙들을 지킨 덕분에 현대그룹이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있었어요. 만약 그가 함부로 말하고 다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경쟁자들이 미리 견제했을 거고, 정부도 불안해했을 거고, 직원들도 신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항상 신중하게 말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로 인해 어떤 결과가 생길까? 라고 자문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말하고 싶은 걸 참는 게 답답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한 달만 이렇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신뢰하게 될 거고, 더 존중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정보도 더 많이 들려줄 거고, 좋은 기회도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자기 점검을 위해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나는 오늘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나?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나? 겸손한 모습을 보였나? 이런 질문들을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능력보다 습관에 있어요. 말하는 습관만 바꿔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정주영 회장처럼 침묵의 힘을 활용해서 여러분도 원하는 성공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